네, 오늘은 단타에서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자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마 투자 나르시아 시간에 가장 첫 번째 교육을 해드렸던 게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었을 겁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그 기간 20일 이동평균선이면 그 20일 안에 이 20일 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60일선이면은 60일, 즉 한 달에 20일 정도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세 달 동안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게 이게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스윙 같은 경우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많이 매매를 하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분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루의 매매 시간이 보통이 아니고 9시에서 오후 3시 반에 끝납니다. 자, 분으로 따지면 390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전에는 3시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60분, 이거를 3분봉으로 봤을 때는 120개의 캔들이 나온다. 그래서 121선을 상당히 3분봉 기준으로 121선을 중요시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온 이후 제가 단타 말씀드릴 때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장대 양봉,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급등이 나온 이후의 흐름들에서 공략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설정을 먼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이동평균선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지표 설정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 다른 거는 됐고 121선을 클릭을 하시고 너비에서 조금 두껍게 5포인트로 바꾸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화면 차트 맨 중간에 보이십니까 혹시? 자, 여기서 한 번 이미 땅 들어온 이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색 라인, 즉 120, 이제 이 단어가 121선은 사실은 아니지만 360분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냥 121선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21선에서 안착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금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파동 여기까지의 시간 중에 이 전일부터 이 시간까지, 즉 하루 동안에 매매한 6시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타 매매에서는 확률이 90%, 100%는 사실 없습니다. 70%, 80%만 해도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흐름을 보시고 공략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자리에서 안착을 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무리 지지 라인이라도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하나, 두 개, 세 개의 캔들 이내에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그러면 추세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추세를 지키려는 우리가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 무너뜨렸습니다만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44,000원대에서 44,000원에서 52,000원까지,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전일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전일 급등이 대량 거래량 전일 대비해서 1100% 11배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이후 그 윗꼬리 달고 빠졌습니다만 다시 지지받고 반등한 자리가 바로 이 121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 자, 지난 10월 21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5,600% 거의 50배 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 19%까지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봉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3분 봉상,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만 바로 또 다시 한번 장대 음봉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121선, 이 회색선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한 반경에 이 121선 다시 돌파하고 음봉, 또 양봉, 음봉,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렸습니다. 즉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 최근에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마찬가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121선 근처에서 정확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캔들을 통해서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러한 강세의 흐름 보여줬고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봉 차트를 보고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양자암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코이버도 마찬가지 여기서 파동이 나온 이후 강한 파동이 나온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디를 121선을 지켜주려는 모습. 121선 이탈했습니다만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고 아랫꼬리 또 달고 올라왔고 아랫꼬리 또 달고 올라왔고 아랫꼬리 또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즉 이 정도 확인이 됐으면 이제 121 이평선에 안착을 했다. 지지를 받아주려는 흐름이구나. 이거를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또 상승의 흐름들 9,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액트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액트로도 마찬가지 여기서 121선 무너졌습니다만 이제 다시 안착한 이후에 뭐 다시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하는 흐름,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오늘 종가 직전의 흐름을 보시면 자, 보이실 겁니다. 종가 직전의 흐름. 여기서 121선 가까이에서 무너졌습니다만 양봉. 또 음봉으로 무너졌습니다만 양봉 마지막에 이렇게 지켜주니 이렇게 12,000원대 후반까지 12,900원까지 오르면서 고가권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니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한번 파동이 나온 이후 조정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기보다는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 여기서 횡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평선이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만난 이후 상승의 흐름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막판에 빵 이렇게 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즉 이 121 이평선에 대한 흐름들만 잘 보신다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이 121 이평선의 근처에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장중의 매매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하는 수단으로 그 종가 베팅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수를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121 이제 3분 봉상 121선을 통해서 종가 베팅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매도 타이밍 얼마에 매도를 해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두 가지는 제가 이 방송 끝난 이후 바로 시작되는 그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